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몬과 그의 아들들이 살해되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메트리오스 1세 아들 안티오코스 7세가 시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지금 간악한 자들, 즉 트리폰 일당이 자기 조상들의 왕국인 셀레우코스 왕국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왕국을 되찾아 재건하고자 많은 용병을 모집하고 군함을 마련했고, 그리고 곧 트리폰 일당을 치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 7세는 선왕들이 허락한 면세 조치들을 인정하고 또 다른 특전들도 그대로 인정하겠다라고 하고, 시몬이 화폐를 만들어 유다 지방에서 사용하는 것까지도 허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왕들은 물론 이제 마카베오 가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그런 왕들에는 알렉산드로스 발로스부터 시작이 되지만, 어차피 알렉산드로스는 자기의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왕들이라고 하면은 아버지인 데메트리오스 1세와 형인 데메트리오스 2세를 말하는 거가 되겠죠. 예루살렘과 그 성소는 자유구역으로 시몬이 마련한 모든 무기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요새들도 그대로 시몬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시몬이 갚아야 할 현재와 미래의 빚도 이제부터 영원히 면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셀레우코스 174년에 안티오코스 7세는 셀레우코스 땅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모든 군사들이 안티오코스를 따르자 트리폰 쪽에는 병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리해진 트리폰은 도망을 갔고, 트리폰은 바닷가 도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트리폰은 자기에게 재앙이 겹쳐 군사들이 자신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티오코스는 도르를 향해 진을 쳤는데 병사 12만과 기병 8천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성읍을 포기하고 바다에서는 군함들이 그곳을 에워쌌습니다. 이렇게 육지와 바다에서 도르를 봉쇄하고 아무도 그것을 드나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편 누메니우스와 그 일행은 여러 임금과 여러 나라로 보낸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인들의 집정가 루키우스가 쓴 편지 내용은 로마가 여러 임금과 여러 나라에 유다인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유다를 공격하는 적들도 함께 싸우지 말라고 당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을 시몬에게도 써 보내게 됩니다. 안티오코스는 두 번째로 도르를 향해 진을 치고 계속해서 군사들을 그곳에 투입합니다. 또 공격기구들을 만들고 트리폰을 에워싸고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시몬은 안티오코스를 도와 싸울 군사 2,000명과 금과 은과 많은 무기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코스는 시몬이 보낸 선물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전에 자기가 시몬과 맺은 모든 협약들을 깨뜨려서 시몬과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안티오코스는 아테노비우스를 시몬에게 보내서 야포와 가자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내 땅이었어 라면서 시몬이 그 영토에 큰해를 끼치고 있으니 유다 영토를 빼고 돌려주고 세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포와 가자라와 예루살렘 성체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 싫다면 파괴의 대가로 은 500탈렌트를 바치고 성읍들의 세금으로 500탈렌트를 배상금으로 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쳐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시몬은 우리는 남의 땅을 빼앗거나 재산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적들이 한때 부당하게 가로챈 조상님들의 상속 재산을 차지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당신이 이야기하는 야포와 가자라 주민들은 우리에게 큰 해를 끼쳤지만 그래도 내가 이 두 성읍 대신에 100탈렌트를 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테노비우스는 화를 내며 안티오코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아테노비우스의 말을 들은 안티오코스는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트리폰은 배를 타고 도르에서 오르토시아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자 안티오코스는 캔드베우스를 해안 지역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보병대와 기병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캔드베우스에게 유다를 향해 진을 친 다음에 키드론을 세워 성문을 튼튼히 하고 유다와 싸우라고 명령하고 나서 자신은 트리폰을 뒤쫓게 됩니다. 캔드베우스는 얌리아로 와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다 땅에 침입해 백성들을 사로잡고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캔드베우스는 안티오코스가 명령한 대로 키드론을 요새로 만들고 그곳에 군사들을 배치합니다. 요한 히르카노스 1세가 되는 요한은 가자라에서 올라와서 아버지 시몬에게 캔드베우스가 저지른 일들을 알리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은 자기의 두 아들인 유다와 요한을 불러 자신의 집안은 여러 번 이스라엘 구해왔다면서 너희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민족을 위해 싸우라고 말하게 됩니다. 요한은 병사와 기병 2만을 뽑습니다. 캔드베우스와의 전투에서 캔드베우스의 군대는 패주하여 많은 군사가 죽고 나머지는 요새로 달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유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계속 적들을 뒤쫓았고 캔드베우스는 결국 키드론까지 쫓겨가게 됩니다. 그들은 아스돗의 여러 탑으로 달아났는데 요한이 그곳을 불태워서 2만 명가량을 죽이게 됩니다. 그 뒤 요한은 평화롭게 유다로 되돌아오게 되죠. 그 무렵 아부보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리코 평야의 장수로 임명되었는데 그가 시몬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유다 지방을 차지하려고 시몬과 그의 아들들을 죽일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시몬은 이 지방의 성읍들을 방문하면서 민생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셀레우코스 177년 스바달에 시몬은 자기 아들 마타티아스와 유다를 데리고 예리코로 내려갔습니다. 아부보스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는 흉계를 써서 자기가 세운 독이라는 작은 요새로 시몬 일행을 맞아들여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곳에 병사를 숨겨두게 됩니다. 시몬과 그의 아들인 마타티아스와 유다가 술에 취하자 프톨레마이오스와 그의 군사들이 연회장에 있는 시몬과 그의 아들들, 즉 마타티아스와 유다 그리고 종 몇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렇게 큰 반역을 저질러서 장인의 선을 악으로 갚게 되죠. 그 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사실을 안티오코스에게 알려 자기를 도울 군사들을 보내고 성읍들과 유다 지방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남은 요한마저 없애려고 가자라에 다른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이미 시몬과 두 아들 마타티아스와 유다를 죽였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인 요한, 나중에 요한 히르카노스 1세가 되는 요한마저 없애려고 가자라에 군세를 보낸 거죠. 그러면서 천인대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금과 은과 선물들을 줄 테니까 자기에게 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있는 산을 점령하려고 그곳에도 다른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독에서 죽지 않고 어떤 사람이 앞질러 가자라로 가서 요한에게 그의 아버지 시몬과 형제들 마타티아스와 유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당신마저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이 말을 듣고 요한은 깜짝 놀라서 자기를 죽이러 온 병사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미 어떤 사람이 아버지와 형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리고 자기마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온 병사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요한 히르카노스의 나머지 행적과 업적은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그래서 마카베오기 상권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예, 오늘 이야기에서는 안티오코스 7세가 나오죠.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7세의 아버지인 데메트리오스 1세, 그리고 형인 데메트리오스 2세. 데메트리오스 2세는 죽은 건 아니고 붙잡혔기 때문에 동생이 뒤를 이은 거죠. 예, 다시 한번 보면은 데메트리오스 1세가 있고요. 그리고 데메트리오스 1세의 아들인 데메트리오스 2세가 있고요. 그리고 안티오코스 7세는 데메트리오스 1세의 아들입니다. 즉 데메트리오스 2세의 동생이고요. 이 안티오코스 7세가 죽고 다시 데메트리오스 2세가 2차 제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리폰, 여기엔 트리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트리폰이라고 되어 있죠. 이 트리폰은 왕이 찬탈자죠. 하스몬 왕조의 역대 국왕들은 시몬과 그리고 요한 히르카노스, 예, 1대 국왕과 2대 국왕인 요한입니다. 마타티아스의 5 아들 중에서 처음으로 유다를 이끌었던 유다 마카베오 때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죽고 나서 유다를 이끌었던 요나탄 때 유다 영역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유다를 이끌었던, 그리고 하스몬 왕국의 시조가 되는 시몬 때의 유다 지방입니다. 네, 해안가까지 그때 점령을 했죠. 그리고 2대 국왕이 요한 히르카노스 때 유다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영토를 넓히게 되죠. 예, 하스몬 왕조. 지금 여기에는 요한 히르카노스부터 나와 있지만 사실은 시몬부터 시작이고 이 요한 히르카노스 1세는 2번째 임금이죠. 예, 그리고 유다 마카베오 가문, 즉 아버지인 마타티아스가 다스렸고 인도했고, 그리고 유다 마카베오, 그리고 요나탄, 그리고 이제 시몬이 이끌었고 요한 히르카노스 1세, 그 뒤에 쭉 가고 나중에 헤로데 대왕에게 패배해서 하스몬 왕국은 멸망하게 되죠. 예, 오늘 이야기에서는 유다 달력에서 종교력으로 11번째 달인 스밧달이 나오게 되죠. 1월에서 2월 사이에 해당됩니다. 예, 오늘 나오는 지명들은 도르, 야포, 모데인, 가자라, 얌니아, 그 다음에 아스돗, 예루살렘, 예리코 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 파란색으로 케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대로 도르, 야포, 얌니아, 아스돗, 가자라, 모데인, 예루살렘, 예리코. 예, 케드론이라는 곳은 키드론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야기를 좀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티오코스 7세는 데메트리오스 1세 아들이고 데메트리오스 2세의 동생이다 라고 나와 있죠. 예, 그리고 금방패가 나오는데 미나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무게도 되고 돈도 되는데 여기서는 무게가 1000미나가 아니라 돈 1000미나 가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너희들 파괴 보상금으로 500탈렌트 내놔라고 했는데 이 500탈렌트는 전통적인 조공 300탈렌트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인 거죠. 예, 아까 미나라는 단위가 나왔는데 예, 세켈도 1에 해당되고 드라크마도 1에 해당되고 데나리온도 1에 해당된다. 1은 하루 품삯입니다. 단위가. 근데 미나는 60에 해당되죠. 즉 60일, 약 2달치 일한 금액에 해당되는 게 1미나입니다. 그리고 탈렌트는 그것의 60배. 무게도 60배 차이가 납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1000미나는 무게가 아니라 금액에 해당되는 단위라고 말을 했죠.
모르토시아는 페니키아 지방의 북쪽 도시 트리폴리스와 코일레 시리아의 북서쪽 경계에 이르는 엘레우테로스 강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키드론은 얌니아 남동쪽으로 6km 지점에 있었다. 예, 키드론이 그렇다라고 지금 있고요. 트리폰은 자기 고향 아파메아에서 포위된 끝에 살해되었거나 자결하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 주석은 설명하고, 예, 가톨릭 대사전에서 보면 키드론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계곡 올리브산 겟세마니 동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놓여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키드론 골짜기, 키드론 시내, 여기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주석을 보면 키드론은 얌니아에서 남동쪽으로 6km 지점에 있다라고 하면 얌니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케드론이라고 표시되는 데가 키드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이곳이 아파메아인데요. 여기가 시리아고 여기가 터키, 투르키예인데요. 이렇게 보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넓게 보면은 아파메아가 이쪽에 있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쪽에 있고, 뭐, 여기 투르키, 터키가 있고요. 여기 이집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예. 스바달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했고요. 이때가 기원전 132년 2월 달이다. 그리고 여기 독이라고 하는 요새는 예리코를 내려다본 유혹의 산 위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이라는 요새가 아마도 예리코를 내려다보는 유혹의 산에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예리코 지방이 여기 있고요. 유혹의 산이 이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이라는 요새는 유혹의 산에 있는 걸로 추정되는 거죠. 데메트리오스 1세의 아들 안티오코스 7세가 유다인들의 지도자인 시몬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내용은 이제 지금 몇몇 간악한 자들, 즉 트리폰 일행이 자기 조상들의 왕국을 차지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왕국을 되찾아 재건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간악한 자들을 내가 치러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선왕이었던 아버지 데메트리오스 1세와 우리 형이었던 데메트리오스 2세가 당신에게 허락한 면세 조치들을 인정하고 그 밖에 허락된 모든 특전들도 그대로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뿐 아니라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소는 자유구역이고, 당신이 마련한 무기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요새들도 그대로 당신의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갚을 천재와 미래의 빚도 영원히 면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원전 139년인 셀레우코스 174년에 안티오코스 7세는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군사가 안티오코스 7세를 따르니 트리폰 쪽에는 얼마 군사가 남지 않게 되죠. 결국 트리폰은 바닷가의 도르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안티오코스는 도를 향해서 진을 치고 성읍을 포위하고 군함들로 그것을 에워싸서 그것을 봉쇄하고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편 누메니우스와 그 일행은 여러 임금과 여러 나라로 보낸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의 집정관인 루키우스가 이제 여러 나라에 이제 편지를 쓴데 내용은 유다인들의 사절들이 우리 벗이며 동맹자로서 옛 우호 동맹을 갱신하려고 우리에게 왔다. 뭐 여기서 천미나나 되는 금방패는 무게가 천미나가 아니라 화폐 단위로 값어치로 천미나나 되는 금방패 가져왔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로마는 여러 나라로 편지를 써서 유다인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그들이나 그들의 성읍이나 지방과 싸우지 말고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을 돕지 말라고 당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보낸 거죠. 그래서 집정관은 이런 편지를 여러 나라, 여러 임금들에게 써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본을 시몬에게도 써보낸 거죠.
안티오코스는 두 번째로 돌을 향해서 진을 치고 트리폰을 에워싸서 나가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하게 됩니다. 시몬은 안티오코스를 도와 싸울 군사들과 여러 가지 금은과 많은 모기를 보냈는데 안티오코스는 이를 받으려 하지 않았고, 그뿐 아니라 전에 자기가 시몬과 맺은 모든 협약들을 깨뜨려서 시몬과 사이가 나빠지게 됩니다. 안티오코스는 자기 벗들 가운데 하나인 아테노비우스를 시몬에게 보내서 지금 당신이 야포와 가자라와 예루살렘의 성취를 장악하고 있는데 원래 그곳 내 땅이야. 그러니까 야포와 가자라와 예루살렘 성체 돌려줘. 그리고 유다원도 빼고 당신들이 차지한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게. 그것이 싫다면 파괴의 대가로 은 500탈렌트를 바치고 성읍들에 대한 세금으로 500탈렌트를 더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쳐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세금 500탈렌트는 300탈렌트 조금보다 더 비싼 금액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테노비우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시몬의 보고들을 보고서 놀랐고, 시몬에게 이제 안티오쿠스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다 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자 시몬이 우리는 외국 땅을 빼앗거나 외국 땅의 재산을 차지한 게 아니라 외국인의 재산을 차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적들이 한때 부당하게 가로챈 우리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차지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포와 가자라 주민들이 우리에게 큰 해를 끼쳤지만 그래도 뭐 당신들이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지역에 대한 100탈렌트를 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테노비우스는 그 말 듣고 화를 내면서 안티오코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아테노비우스의 말을 전해 들은 안티오코스는 크게 분노하게 되죠. 트리폰은 봉쇄를 뚫고 도리에서 배를 타고 오르토시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자 안티오코스는 캔데비우스를 해안 지역의 수장을 임명하고 그에게 군사를 주고 캔데비우스에게 유다를 향해서 진을 친 다음에 키드론을 세워서 성문을 튼튼히 하고 유다 백성들과 싸우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티오코스 자신은 트리폰을 뒤쫓게 되죠. 캔데비우스는 얌리아로 가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다 땅에 침입해서 백성들을 사로잡고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임금이 명령한 대로 키드론을 요새로 만들고 그것에 군사들을 배치하게 되죠. 그러자 요한이 가자라에서 올라와서 아버지 시몬에게 캔데비우스가 저지른 일들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자 시몬은 유다와 요한을 불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 번 이스라엘을 구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문들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도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 싸워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유다와 요한을 보내죠. 요한은 병사와 기병 2만 명을 뽑고서는 캔데비우스를 치러 나가는데 모데인에서 잠깐 묵고 나서 이튿날 평야로 나가게 됩니다. 요한과 그의 군사들은 캔데비우스의 군사들을 맞이하고 전열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시내를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자 요한이 먼저 건너자 병사들도 뒤따라 건너게 되죠. 결국 캔데비우스와 전투가 벌어졌는데 캔데비우스와 그의 군대는 패해서 도망가고 많은 군사가 쓰러졌고 나머지는 요새로 달아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한의 동기인 유다도 부상을 입었지만 요한은 계속해서 적들을 뒤쫓았습니다. 캔데비우스는 마침내 자기가 세운 키드론까지 쫓겨나게 되죠. 적들은 아스돗의 여러 탑으로 달아났는데 요한이 그곳을 불태워서 병사들을 2만 명가량 죽이게 됩니다. 그 뒤에 요한은 평화로이 유다로 돌아오게 되죠.
아부보스라는 사람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가 예리코 평야의 장수로 임명되는데, 그는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시몬의 사이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유다 지방을 독차지하려고 시몬과 그의 아들들을 없애버릴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장인이나 그의 아들들이 살아있으면은 자기가 후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시몬과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유다를 차지할 욕심을 꾸미게 됐죠. 시몬은 이 지방의 성읍들을 방문해서 민상을 보살피고 있었고, 171년 11째 달 스바트 달에 그는 자기 아들 마타티아스와 유다를 데리고 이리코로 내려가게 되죠. 아비보스 아들들은 흉계를 써서 자기가 세운 독이라는 작은 요새로 그들을 맞아들여 성대한 자치를 베풀었는데 그곳에 미리 병사들을 숨겨두었죠. 시몬과 그의 아들들, 즉 마타티아스와 유다가 술에 취하자 프톨레마이오스와 그의 군사들이 일어나서 무기를 들고 연회장에 있는 시몬을 덮쳐서 그의 아들들인 마타티아스와 유다를 죽이고 종 몇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위였던 프톨레마이오스는 반역을 저질러서 시몬이 호의를 베푼 것을 악으로 갚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사실을 안티오코스에게 보내면서 자기를 도울 군사들을 보내고 성읍들과 유다 지방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이 오지 않아서 못 죽인 요한 히르카노스를 없애려고 가자라에 다른 군사들을 보냈죠. 그리고 천인대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금과 은과 선물을 줄 테니까 자기에게 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산을 점령하라고 그곳에도 다른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독에서 죽지 않는 어떤 사람이 앞질러 가자라로 가서 요한에게 그의 아버지인 시몬과 형제들인 마타티아스와 유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당신마저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요한은 깜짝 놀랐지만 이미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없애러 온 병사들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 히르카노스의 나머지 행적과 업적들은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마카베오기 상권이 마무리됐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